오늘은 이제 직장 생활 때려치우기를 고민하고 싶은 분들이 어떤 사유 과정을 통해서 어떤 프로토콜로 직장을 때려치는 것을 결정하면 좋겠는지에 한번 저의 생각을 한번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제 2년 차가 넘어가면서 이제 한 10년 차 한 자릿수까지 있을 때가 이제 그만두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확고해지는 시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처음에 입사하고 나서 일을 하면서 이제 한 2년 차 정도까지 가면 이제 내가 봐도 내가 하는 업무가 이제 정신이 없기 때문에 뭐 다른 거를 하고 싶다, 그만두고 싶다라는 생각은 할 수 있지만 뭐 다른 거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까지 잘 사유가 가지 않는 경우들이 많고, 그리고 이제 한 10년 차 이제 두 자릿수로 넘어가게 되면은 그냥 이번 생은 요 직업으로 종료한다, 이 계통으로 종료한다라는 생각이 좀 마무리가 되는 것 같고, 요 사이에 있을 때가 이제 마음이 많이 싱숭생숭해지는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한 요 정도 3년 차에서 이제 한 5년 차 정도가 되면은 이제 일도 익숙해져서 바쁠 수는 있지만 막 정신이 없다, 뭘 하는지 모르겠다, 요런 시간은 좀 이제 지나가는 시즌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월급이 많든 적든 그 월급에 맞는 생활 수준으로 또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기 때문에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많아도 많은 것도 부족한 대로 내가 또 씀씀이가 커지니까, 그래서 어차피 늘 부족한, 늘 타이트한 생활로 맞춰지게 된다. 그리고 일이 익숙하고 그거에 대한 수입도 정해져 있고, 주말에나 또는 퇴근하고 나서 나머지 시간에 그 일상에서도 내가 하는 루틴, 그리고 내가 쓰는 씀씀이가 이제 정해져 있기 마련이 되겠지요. 그러면 이렇게 일이 익숙하고 월급에 맞는 생활 수준, 내 수입에 맞는 맞는 지출을 하고, 그리고 일상생활에 특이사항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 선조들은 이제 배때기에 기름이 찼다라고 표현을 했죠. 자,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거나 배가 부를 정도로 잘 먹고 잘 산다는 의미다.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삶, 정신없지 않은 삶, 안정된 삶을 이제 우리는 배때기에 기름이 찼다라고 표현을 하고, 이제 좀 살만해졌다, 돈 좀 벌었네 보니 잘 먹고 잘 살고 있네, 아주 축복되는 말이죠. 너는 참 배때기에 기름이 찼구나. 굉장히 이 현대 사회에서 이 축복의 이제 워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하지만 닌게는 만족할 수 없죠. 닌게는 불만족과, 그리고 단순하게 불만족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사유를 하죠. 그래서 계속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사유를 하다 보면은 이 안정이 이제 지루함으로 느껴지게 되고, 그리고 일이 익숙하다는 것은 나의 업무는 상관이 없지만 나보다 높은 사람, 그리고 나와 비슷한 동료들, 그리고 후임들의 업무가 나는 이제 불만족스러워지기 마련이죠. 상사는 너무 늘 고정되게 하고 조금 개선의 여지가 없고, 동료들은 나처럼 익숙하지 않으니까 안 그래도 보는 게 짜증나고, 그다음 일 못하는 친구들은 정신없어 하니까 불편하고, 그렇다는 얘기는 타인의 업무는 좀 불만스럽다는 것이 되겠죠. 이제 거기에 이제 다른 사람은, 나는 업무가 익숙하니까 이제 이런 잡생각들이 나게 되죠. 배때기에 기름이 찼으면 이제 잡생각이 나야 인지상정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다른 직업의 아이는 더 적은 노동과 나보다 더 많은 수입을 버네? 그러면 개꿀로 보이게 되면서 이제 때려칠까 이제라는 생각이 물씬물씬 이제 솟아오르기 마련이죠. 자, 그렇다면 그거에 대한 답변, 때려칠까요? 라고 이제 질문을 누군가 한다면, 그러면 저는 항상 때려치라고 하죠. 왜냐하면 네가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뭐 어쩔 수가 없죠. 뭐 본인이 하겠다는데 그러면 하면 되겠다. 항상 나의 오늘의 하루는 오늘 아침에 눈 떴을 때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그냥 봐줘 사직서 바로 때리면 되겠고, 요거는 이 책을 읽어봤는데 왜 쓰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번역이 잘못됐는지 아니면 원작자의 의도가 원래 한 권이었던 건지 뭐 어떤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한글판으로 봤을 때는 이건 됐고, 여기에 이제 모든 것들이 다 담겨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때려치라고 이제 고민이 된다고 하니까 그럼 때려치세요 라고 대답을 했을 때, 뭐 나이가 어떻다는 등, 상황이 어쨌다는 등, 생활이 어쨌다는 등, 저희 어머니가 계신데 어쩌다는 등, 아빠가 있고 애인이 있고 배우자가 있고, 제 월급이 현재 상황이 어떤데, 제가 옮기려고 하는 직업의 월급이 어떤데, 그리고 제가 연금을 지금 노리고 있는데 앞으로 근무를 하면 연금이 앞으로 지금 13년 정도 일을 더 하면 연금이 나오게 될 건데, 그때까지는 버티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이런 얘기가 들면은 그러면 하지 말라고 하지요. 뭐 더 이상 이 뒤에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없죠. 그러면 그냥 안 하면 되겠다, 열심히 다니면 되겠다라고 할 수가 있고, 뭐 그래서 이제 별로 뭐 설명할 것들이 없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유를 종료하시도록 하면 되겠고, 자, 무언가가 내가 고민이 된다라는 말 자체가 이제 이런 사유가 있는 거죠. 제가 911 까리볼레를 살까 말까 고민이 된다라는 것 자체가 사고 싶다라는 마음과 동시에 그것으로 할 수 있는 다른 기회비용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까르보올레가 3억 5천 정도가 되는데 포르쉐 911 터보 까리볼레를 사는가, 아니면 그 돈으로 요 자동차를 뚜껑이 열리는 요 자동차를 사는 대신에 뚜껑이 열리진 않지만 비트코인을 2개 사고, 그 다음에 벨러스터 베렌의 2.0 터보에 썰루프 없는 풀옵션, 썰루프 있으면 이제 차가 무거워지니까 썰루프 없는 상태에서 풀옵션 중에서 미터 제일 짧은 걸로 요 정도 가격대가 되네요. 한 2,700 정도면, 여기에 뭐 세금까지 하면 2,800, 2,900 정도면 살 수가 있겠죠. 용도 비용 없었고 완전 무사고에 뭐 1인 신조가 써있진 않는데 그나마 1인 신조, 여기 1인 신조 있네요. 1인 신조까지 가면 좋겠고, 오디오 튜닝은 있으면 안 되죠. 뭐 건드려져 있으면 안 돼요. 이런 걸 건드려 있는 차주들은 자동차의 이 퍼포먼스를 과도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과도한 튜닝이 있지 않은 순정에 가까운 썰루프 뺀 풀옵션, 그렇죠. 그리고 썰루프 없는 풀옵션에 기타 튜닝하면 안 되고, 튜닝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썰루프 없는 풀옵션이라도 수동은 안 돼. 자동이어야죠. 수동은 너무 우리 건강에 안 좋기 때문에 어렵다. 그리고 차가 막힐 때 정말 죽고 싶죠. 그렇기 때문에 수동까지는 아니고 풀옵션 없는 자동, 썰루프 없는 자동 풀옵션으로 기타 튜닝 안 돼 있는 것으로 미터 짧고 1인 신조 들어가야죠. 1인 신조 들어가야 되고, 주행 가격 높고 주행 거리 짧고 연식도 짧은 걸로 뭐 요런 거 까리볼레를 대체하려고 하는데 뭐 여기서 뭐 사고차 이렇게 살 수는 없으니까 이 정도 선에서 제가 지금 높은 가격 정렬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선에서 고르는 것이 어떤가, 이런 고민, 비트코인 2개와 베렌 그리고 911 까르보올레, 여기서 고민된다는 것 자체가 제가 기회비용을 고려하고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어떤 거를 버리는가, 포르쉐와 오픈카와 터보에다가 911에 그 다음에 까리볼레가 붙었는데 이것에 대한 것과, 그러면 내가 이것을 사고 싶으면 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 내가 떠올리는 것은 이 비트코인 2개와 벨로스터 정도도 충분히 만족스럽지 않을까라는 제 기회비용을 항상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차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하이브리드를 이제 10만까지, 거의 10만 출퇴근으로 왕복 40km를 제가 10만까지는 안 되나? 한 8에서 한 10만 되는 것 같아요. 이 정도를 타고 보니까 길을 아파서 다른 기름차는 좀 기름차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현재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베렌은 타봤는데 요 까리볼레는 타본 적이 없어서 아마 요거의 소리는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하이브리드를 타다 보니까 이 다른 차들은 그냥 기름차기만 해도 디젤이 아니더라도 해도 귀가 아파서 출퇴근용으로는 타는 것은 좀 옳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뭐 이런 류의 생각이 있다. 항상 중요한 것은 이제 기회비용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직서를 낼까 말까 고민된다라는 것은 지금 저울질을 하고 있다라는 뜻이죠. 배때기에 기름이 차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사직서를 내고 싶으면 내면 되는데 내지 않고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로 인한 리스크를 감당하고 싶지 않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월급, 그리고 생활, 그리고 명함, 그리고 내가 사직서를 내고 뭐 다른 직업으로 바꾼다거나 다른 직종으로 간다거나 아니면 새롭게 뭐 고시를 본다거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은, 그게 만약에 안 됐을 때 내가 된다라는 보장이 있으면 그냥 하면 되겠지만, 안 됐을 때 망해버린 내 인상에 대해서 이런 기회비용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생활이 바뀌지가 않죠. 그래서 고민이 되는 것은 항상 기회비용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고, 세상에 공짜는 없기 때문에 요 공산주의 빼고는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는 내 당에게 얘기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에 대한 합당한 리스크를 지불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사직서를 낼까 말까 고민이 된다. 누가 사직서 낼래? 라고 했을 때 나 고민이 돼. 주머니에 사직서가 있긴 한데 낼까 말까 고민이 돼 라고 한다면, 그러면 존버가 답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뭐와 똑같냐? 살까 말까 고민이 되면 무조건 안 사는 게 정답일 것처럼, 내가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면
사직서를 낼까 말까 고민이 되면 존버가 답이라고 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것은 고민의 영역이 아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왜 그런 것이냐면 지금 생활에 큰 문제가 없다고 불만은 조금 있지만 큰 문제는 없다고 스스로 선택하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항상 네오처럼 네오가 포기하지 않기로 선택한 것처럼 고민된다라는 것 자체가 사직서를 내지 않기로 선택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일단 배때기에 기름 차면서 그 상태로 열심히 살면 되겠다라고 조언을 하고 싶죠. 그래서 항상 지금이 너무 싫어요. 지금 제 생활에 대해서 불만족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무언가를 하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올바른 워딩이 아니죠. 이건 너무나 당연한 소리죠. 지금 너무 싫다. 저도 그냥 집에서 놀고 싶고 여행 가고 싶고 돈 쓰면서 돌아다니고 싶고 무엇을 하고 싶다. 저도 여행, 백수짓, 돈 쓰는 짓 이런 거 하고 싶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확한 질문은 무엇이냐? 나는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지불할 것인가에 대해서 내가 대답할 수 있는 것이 방점이 되겠다. 나는 어떤 기회비용을 지불할 것인가에 대해서 대답을 들었을 때 저는 저의 인생을 다 지불하겠습니다. 라는 고민이 되었을 때 결정할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그것은 시간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저의 에너지가 될 수도 있고 이것들을 모아서 자본주의 사회니까 이것이 곧 돈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안 됐을 때 망하는 것을 망했을 때 내 인생 망해버린 나의 인생도 지불할 가치가 있을 정도로 네가 원하느냐 네가 그 정도로 선택할 용의가 있느냐가 정확한 질문이 되겠어요. 네가 원하는 거 말고 내놓을 거를 이야기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이런 케이스 내가 지금까지 정해져 있는 것보다 더 나은 발전을 위해서 무언가를 바꾸려고 하는 것 대표적인 게 고시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보죠. 내가 서울대 법대를 20살에 입학했어요. 재수도 안 하고 입학한 다음에 군면제가 됐네요. 개꿀띠죠. 인생 개꿀띠인데 심지어 유급도 안 하고 무사 졸업을 했습니다. 이것만 보면은 완전히 인생 프로 개꿀러 모두가 존경할 만한 이제 직업을 갖고 행복하게 살면 되겠는데 누군가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고시를 노려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런 꿀빨러 인생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잠시 넣어두고 다시 입시 생활 고시생으로 살아간다는 걸 결정을 했는데 1년 할 수 있겠죠. 2년 할 수 있겠죠. 근데 9년간 백수로 살았을 때 어땠을지를 한번 우리가 사유를 해보면 되겠다는 것이죠. 고시는 기본적으로 평균 5년이 걸리는데 누군가는 9년까지도 걸린다. 합격한 순간 인생은 바뀌지만 합격하기 전날까지 그 만 9년의 시간 동안 어떨까? 내가 만약에 그 상황이면 나라면 버틸 수 있을까를 한번 사유해 보면 되겠죠. 그러면서 남들은 평균 5년이지만 누군가는 헌법 시험 범위 헌법 전문을 7회 전한 다음에 그냥 22살에 그냥 첫 해 그냥 바로 붙어버리는 사람도 있는데 내가 9년을 하니까 이제 평균이 5년으로 맞춰지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1년이니까 그런 거를 봤을 때 내가 평균 5년을 지나서 6년, 7년, 8년, 9년에 붙었으니까 붙기 전날까지는 나는 백수인 거죠. 똑같이. 그런 거를 생각해 봤을 때 나는 저 정도를 헌신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라는 점이 되겠죠. 그리하여 항상 여러 가지 조언들이 있겠지만 항상 결정은 문까지 안내만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그 문을 열고 나가는 것은 항상 직접 해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매트릭스가 됐든 미움받을 용기가 됐든 한방백수 TV가 됐든 다 이야기하는 것이 다 완전히 99%가 동일하죠. 왜 그러냐면 세상의 아비투스를 가지고 있는 일족들은 항상 동일한 워딩, 다른 직장 아니면 다른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다른 나라에 있다 하더라도 항상 그 최상의 아비투스에 있는 사람들은 동일한 워딩을 한다. 그러니까 그들을 그 비슷한 아비투스 같은 일족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동일하게 비슷한 상황에서 항상 동일하게 사유하기 때문인 거고 이렇게 직장을 때려치는 프로토콜을 따라가는 우리 구독자분들도 한번 이런 식의 사고 나는 무엇을 지불할지에 대해서 한번 사유를 해봐서 스스로 올바른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다. 올바른이라고 할까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거죠. 인생은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거니까 본인 마음대로 마음 가는 대로의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으로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